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의 파월 압박에 셀 USA 테마주 장세 속 안전지대는 어떻게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자라는 말까지도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하는 모습 속에서 미국 증시는 정말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앞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미리 좀 기대가 됩니다만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SM이 신고가 들어갔고 엑스페릭스를 얼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 4연상까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사님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2%대 이상 좀 급락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주시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초조한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의 제가 볼 때는 이 미중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지금 상당히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파월을 겨냥해서 이제 미스터 투레이 유럽은 금리 인하를 벌써 7번을 했는데 네.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대놓고 거의 폭격을 하고 있네요. 네, 이러한 발언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의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올리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뭘 쓰는지를 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소식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좀 저도 체크해 보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임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점 자체는 상당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훼손도 어떻게 보면 신뢰성도 좀 약간 금이 가는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셀 USA의 흐름이 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측면에 의해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자체가 몰리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와 좀 어쨌든 이런 이 정책관의 어떤 이런 좀 싸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는 개별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M7 예.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서학 개미들이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아주 중심적으로 네, 테슬라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예. 1분기에는 어쨌든 우려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이제 숫자로서 찍힐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2분기 특히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7을 비롯해서 GE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개별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좀 영향을 받는 섹터들, 산업 간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또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24일 이제 목요일 큰 이벤트죠. 밤에 예. 2+2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인도는 협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 저자세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네. 그게 기준이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도처럼 너무 저자세로 가기보다는 예. 일본의 어떤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약간 좀
의제를 좀 나눠가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타결된다기보다는 꼼꼼히 따져야 되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볼 때 뉴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이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은 좀 염두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관세 이슈에 과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도 정말 꼭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이죠. 특히 한국과 미국 2+2 이 재무와 통상장관들 이 장관들의 협의가 지금 있게 되니까 이 내용들 결과에 따라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볼 것들이 많은 한 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징 섹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특징 섹터로 예. 일단은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너무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네, 좀 관세와는 좀 살짝 결이 좀 다른 네.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생각이 역시 드는데요. 엔터를 쭉 봐야 되는군요. 네. 사실 이제 좋은 소식은 미국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예. 일단은 개별 기업 중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2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있게 좀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네,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1% 정도 기록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과 관련돼서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아웃퍼폼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네. 일단은 미국이 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이 연 구독을 끊는 게 쉬울까라는 좀 퀘스천이 듭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든지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예. 아무리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넷플릭스 구독을 끊을까라는 퀘스천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살짝 좀 제가 볼 때는 비켜나는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이외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제 전체 구독에서 3분의 2 이상이 미국 이외에 지금 이제 구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럴 겁니다. 상당히 유명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뭐 폭삭 소가수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뭐 중증외사 센터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6월 27일 날 또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2분기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이정표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넷플릭스는 상당히 공격적인 2분기 가이던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약간 좀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이런 K컬처, 뭐 K푸드, K뷰티, K팝 어떻게 보면 이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문화 강국이라든지 뭐 이제 글로벌 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원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과 살짝 비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중국에서 최근에 좀 공연을 한다던가 뭐 드라마를 보고 온다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공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방국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EU하고도 손을 내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교류를 좀 이뤄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제가 볼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뒤엎고 있는 관세 이슈가 이 콘텐츠 서비스의 구독 취소 이렇게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앞으로 실적 전망도 아주 자신감 있게 내비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이 정책적인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이자면 엔터에 관련된 집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방송 전에 앵커님이 이제 SM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제 SM을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SM이 이제 4월 18일 날, 지난주에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썼어요. 네, SM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난 게 바로 이제 디어유라는 종목. 디어유. 네, 결국 이제 SM의 어떤 연결 자회사로서 실적이 SM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SM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지금 자회사인 디어유 같은 경우도 결국 SM을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디어유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JYP라든지 YG, 여기에 또 여러 셀럽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올라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실시간 아티스트 뭐 팬 소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팬심이 상당히 단단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콘서트라든지 MD의 매출과 연결되는 좀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디어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진출. 요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디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어의 어떤 해외 시장의 마지막 퍼즐 중국. 이 중국에 대한 진출이 제가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디어유 분명히 SM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다음 타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드렸던 렌터 대표주죠. SM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정말 주가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M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디어유를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특징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제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갖고 왔는데요.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우리나라 장세가 좀 테마가 좀 많이 돌고 있죠. 이리저리 계속 돌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테마가 보면 미국에서 특히 해외에서 불어오는 테마가 있고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책 테마가 같이 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지금 재건 테마가 또 갑자기 확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테마들의 어떤 순환매가 되게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군사, 정보, 우주, 뭐 인프라 이와 관련된 테마는 분명히 있는 상황. 여기에 접점이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네.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땐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테마들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주항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주항공도 한번 탄력받으면 강하게 가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테마에 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 네. 아마 한 6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다 왔네요. 네, 국내 저궤도 위성 시장에 지금 어쨌든 좀 한 발을 내민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스페이스 X에 지금 스타링크가 좀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제가 볼 때 뭐 거의 다 아시는 상황일 것 같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존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 저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셋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유한 책임 회사인 아마존 카이퍼 코리아를 설립을 했고요. 특히 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집중적인 어떤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자, 그러니까 네. 정책과 관련돼서 결국 이제 우리의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뉴스가 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좀 테마의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다음 타자로서 우주항공도 분명히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좀 미리미리 좀 선침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저도 우주항공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올 차례 그런 기대감도 문득 드네요. 자, 그러면 사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작은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탑픽주 어떻게 꼽아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그 안에서 숫자로 일단 증명이 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스피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지금, 라이프 시메틱스. 라이프 시메틱스 스피어 코리아랑 이제 좀 합병이 되면서 네. 실적이 좀 작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한 850억 정도,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152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 작년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1100%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 맞습니까? 저? 네. 와. 뭐 순이익 같은 경우 1100%, 순이익도 1100%,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600% 이상 증가를 와,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인데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거의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 일단 숫자로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안정성이 확보됐다. 여기에 대해서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키 벤더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우주 유통센터라고 하는 이제 벤더 코드까지 승인을 마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납품과 더해서 유통까지도 지금 어쨌든 가속하려고 하는 이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이제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좀 뉴스가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주가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피어에 대한 관심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윤여민 이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윤여민 이사 모시고 엔터, 우주 항공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아쉽지만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